자, 인수형 6호입니다. 6.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한 경우에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만 처리해서, 자, 권리신고 배당요구는 이 양식이 딱 있습니다. 있는데, 요 양식에서 배당요구다 줄을 탁 치고, 들어가면 꼭지가 꺾어왔어요. 그럼 뭐는 거나? 그럼 인수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타겠다 말이야. 돌아가면 타겠다. 자, 이 무슨 말이면 이래요. 배당 요구 했다가 종기일 이내에 9월 3일 이내에 8월 6일 날 처리를 해서 전액이 인수가 되더라. 요 키는 권리 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는 처리했다. 이거를 종기일 이후에 처리하면은 막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전에 처리했단 말이야. 그래서 처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요거는 권리 신고만 했단 말이에요. 선순위가. 그러면은 요 1억 8천은 뭡니까 이거? 1억 8천은 1억 8천은 인수가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16번 인수형 7 임금채권이 청구돼서 선순임 차인의 배당이 불투명하다. 부족분은 매수인의 추가 배당이 되는데 임금채권 4,400만원이 청구돼서 1억 2천 배당받을 임차인은 6천만 배당을 받아서 나머지 5,700원 낙찰자의 인수가 발생이 되었다. 자, 창원의 대방동에 1억 7천에 낙찰이면 1억 800 받아요. 1억 800에 받는데, 자, 뒤에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 보면은 뒤에 배당표 있어요. 배당표. 자, 배당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표. 배당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억 600의 실제 배당 금액이 1억 600인데 이게 세입자가, 자, 그냥 봅시다. 들어가서 있네. 16의 1497. 자, 이 보면요. 대방동에 이 아파트를 낙찰받습니다. 적당히 받은 것 같아요. 유사 앞으로. 적당히 받은 것 같는데, 세입자가 1억 2천에 있다. 1억 2천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받을 때죠. 내가 한 1억 800, 1억 2천 선순위인데 1억 800 받으면은 막 그래도 한 1,200만 내면 되겠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예상 배당표 보면요. 그래서 보통 한 1,200, 그죠?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요거 가지고 세입자가 가져가고 1,300만원은 이게 1억 2천에서 모자라는 거는 인수다. 뭐 이렇게 당연하게 보이는데 이게 틀렸다. 배당이 1억 600 아니다. 왜 아니냐? 왜 아닐까, 이게? 저는 이제 확실히 이거죠. 문건 성달 내역에 딱 봅니다. 보면서 겁나는 것이, 자, 요런 거, 창원 세무서, 아이고, 겁나. 그 다음에, 이게 이거. 근로복지공단은 뭐예요, 이거? 임금. 임금채권 최단금. 그죠? 최단금. 3개월 임금, 3년치 퇴직금을 미리 땡기 좋은 겁니다. 준 거 이제 법원에 요청한 거예요. 그럼 요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고 덜렁덜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이게 나오는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건막 이 나오죠? 건더러더러 또 뭡니까? 창 땡땡땡땡? 이런 거 더 힘들다, 지금. 비신명이 갖고 막 나오기 때문에 더 힘들다. 그래서 법원도 우리 공매처럼요, 임금 채권이 얼마 청구됐다, 그 다음에 뭐 법정기일이 얼마다, 뭐 교부 청구가 얼마다, 이거 공매처럼 투명하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물러서면은 제가 한 일주일 동안만 딱 주면은 전부 다 바꿔놓고 내가 빠지겠습니다. 많이 일도 필요 없다. 하루만 딱 주면은 내가 다 바꿔놓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억 2천은 이제 우리 옥션원은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1,300만 원만 1억 600이 배당이 된다고 1억 신자를 했는데 실제 배당표를 보니까 1억 2천이 아니고 얼마 받죠? 6천이 받고 이게 4,400 배당에 4,400원 근로복지공단 했죠. 여기에 받아가더라. 거기에 장수밖에 없죠. 그럼 6,200이고 그럼 나머지 1억 2천에서 6천이 빠지는 거 얼마고? 5,800이가. 그럼 요거는 이제 낙찰의 인수생이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원장님
왜 자꾸 걸러보면 이 임금 채권을 왜 빼줍니까? 자, 그거는 뒤에 17번입니다. 17번에 그림 잘 보세요. 그림. 이게 이제 국세에 체납된 거는 후순위 국세 체납이라도 전세권, 저당권, 압류, 특히 압류보다는 뭐 당연히 국세 우선주의니까 뭐 받아가고, 저당권, 전세권보다도 이 친구는 만약 압류가 이날 압류해도 법정기일이 앞지를 가 있으면은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법정기일이. 또 문제 있죠, 그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만들어요. 악법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그런데 기획재정부 놓고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국세에서 이 전체 보전금이 아까 그려 놓는 거는 안 받겠다. 이런 거에. 이런 경우에는, 이건 아니구나. 이게 만약 국세다. 이리 받아가는 거를 세입자 뒤로 빠지겠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쁜 용어에서요. 이쁜 예고를, 곧 하길 같아요. 자, 뒤에 봅니다. 뒤에 노란 거 있죠. 선배당. 자, 제가 이제 어제 문구를 읽었는다. 영수비는 뭡니까? 집행비용, 이 국세, 이거 아니다. 국세 징수비 아니고요. 강제, 바꿔야 됩니다. 강제 징수비. 옛날에는 이게 체납 처분비였어요. 처분비. 이랬는데, 요거를 이제 강제 징수비로 바꿉니다. 자, 영순위. 경매 들어갈 때, 경매 지나면 300만 들어가서, 그거는 먼저 줍니다. 공용변 조성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1, 2, 3순위가요. 그 다음에 소액보전금, 임금채권. 요게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걸려서 그래요. 요게 이제 우리 건저당. 4순위가 건저당인데, 건저당보다 임금채권, 소액보전금은 먼저 빼가더라. 자, 임금채권도 3개월분 임금하고 3년치만 가진다. 3년치만. 근데 이게 금액이 셉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저도 진짜하면 차롱단지에 제조업체가 우리 거래처가 종업원이 100명인데 부도가 났습니다. 지점장이 보면 나 걱정합니다. 저를 대출 30억이 나왔는데 그 임금채권 말고 한 10억 됩니다. 3개월분 임금하고 3년치 대지금이. 그러면 아이고 30억에 낙찰돼도 10억은 쪄서 빼가고 20억밖에 못구나. 그럼 검사부서 뭐합니까? 야, 너 대출 나갈 때 그런 거 잘 안 따지고 왜 그래 많이 해준노? 그러죠. 근데 이제 은행에서 이렇습니다. 은행장이 볼 때는 지임장이 100명인데 1000명 돼요. 지난해 1000명 되는데 유리를 닦아라. 그럼 닦죠. 이렇게 막 닦습니다. 유리를 닦는데 팍 깨뜨려 버려서. 근데 다른 지나 보기에는 살 닦으면서 안 깨뜨렸어요. 그러면 탁 깨뜨린 지임장을 욕을 해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사람? 욕해야 됩니까? 안 돼요. 욕하면 안 되고, 상을 줘야 돼, 상을. 그죠? 일 열심히 하다가, 딱 열심히 닦는데, 탁! 그런데 이제, 999이니까, 야, 친구야, 어제 니 뭐 했노? 와이프하고 잘 지내나? 이렇게 하다가, 땡, 시간을 끝나서, 10분이. 그러다 깨닫다 해서, 그래서 이제, 영업상 손실 나는 거는 그렇게, 일단은 검사는 가는데, 검사에 따르거든요. 이거는 열심히 하다가 유리를 깨뜨린 겁니다. 이러면은 좀 봐주자.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맨날 놓은 놈인데 부실을 50억 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임금채권. 이 골자보다죠. 그럼 재산세. 주로 구청이죠. 구청 거는 거는 여러분이 당에서 그는 이거는 신경 마세요. 저도 신경 별로 안 씁니다.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근데 아까 1500 샀고 그런 거 있죠. 구청에.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종부시하고 뭐 합쳐져서 모르겠는데, 뭐시 그런 거 모르겠는데, 주로가, 여기 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라도 해당 물건만 딱 해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만. 그것만 하기 때문에 금액은 또 1500에서 또 세분해 보면은 미약하다. 알 수가 없어 그러는데, 그래서 종합부동산 두 가지 정도. 그래서 이제 당해세는 조금 약하다. 그 다음에 국세. 국세는, 납부기 아니고 법정기를 따진다. 법정기. 여기 설정보다 빠르다 하면은 얘도 먼저. 그래서 제가 어제 팍 생각나는 것이 소임당국,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당해세, 국세. 자, 그러면 은행보다, 건저당보다, 세입자보다 빠른 것은 뭐라고요? 소임당국. 소임당국. 자, 외우세요. 자, 하나 물어보이다. 우리 등기부등본 올 때, 생각나노?
접수일자가 따위 봐야 되겠다. 하여튼 소임당국은 은행보다도 빠르다. 고리입니다. 별거 아니니까. 여기 놓으면은 뭐냐 그러면은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당해세, 국세는 은행보다도 빠르다. 그 정도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임당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임당국, 그죠? 소임당국을 외우자. 간단하니까 배울 수 있겠죠? 소임당국. 동순별점이 뭡니까? 동순별점. 진짜 생각나요. 옛날 공인자 공부할 때. 동순별점 뭐야?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수이다. 동순별점. 우리 공은 시험 칠 때 막 나오죠? 동구. 각구 얼구에서는 순위번호 1, 2, 3, 4가 빠르고, 별구로 갈 때는 같은 날이라도 접수번호가 빨라야 앞선다. 동순별점. 우리 고등 시험 자주 나오죠. 동순별점. 요리하라 하면 오래 갑니다. 동순별점. 동구는 1, 2, 3, 4 순위번호. 별구로 같은 날에, 같은 날에도 동구는 순위번호. 각구 얼굴에 걸리면은, 예로 건조당하고 감염 같이 걸리면은 접수번호. 별구니까, 동순별점. 소임당국. 간단하니까. 또 하나 뭡니까? 우리 배당을 받으라 하면은 우선 변제권은 전 확대. 전 확대 뭡니까? 자, 은행보다 늦게 들었다. 은행의 설정이 여기 있고 내가 전세를 2억 줬어요. 그럴 때는 전입신고하고 또 뭐 됩니까? 확정을 찍고 또 뭐 됩니까? 김여달하고 배당료하고 세 가지 하나만 빠지면 안 됩니다. 배당료 안 해도 안 주고 확정일자 안 찍어도 안 주고 전입신고 안 해도 안 주고 그죠? 전확대.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전확대. 요 세 개를 확 이해하는 사람은 좀 그래도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소임당국 얘기합니다. 소임당국. 자, 18번 보면요. 경매비용 최우선 변제의죠. 소임당국 여기입니다. 최우선 변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임 당해세, 국세. 자, 국세도 복잡해서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법정기일이 빠르면은 가져간다. 근데 이제 알 수가 없죠. 공매 같으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경매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공매도 이제 이 공매 순서입니다. 1순위가 강제징수비. 그죠? 그 다음에 소임당 또 뭡니까? 국세. 그죠? 국세. 알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자, 19번은 이제 조금 이제 쉬다가 하겠습니다. 19번은. 자, 40분에 만나겠습니다. 40분에. 인수 유행 사례 8입니다. 8은 세무서의 교부 청구에 조심하자. 국세에 압류일자가 아닌 숨어있는 법정기일에 조심해야 되고, 아까 배웠다 그죠? 우리가 뭐 배웠자가 전에 소임당국. 건조당보다 빠른 게 뭡니까? 소임당국 국세 배웠죠 그죠?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차례에서 1등 하면은 1억 되면은 자, 봅니다. 2020에 05244 자, 보겠습니다. 송파구 방이동에 낙차를 물론 떼어버렸는데,
방이동의 다세대 주택이 10평인데 전용이 낙찰이 됐다. 그죠? 1억 100입니다. 1억 100. 자, 4억짜리가 1억 100에 낙찰됐어요. 싸게 됐죠? 4억이 1억에 낙찰됐다. 이 말입니다. 밑에 쭉 보니까 전세가 3억 5천이 온다요. 3억 5천이 있고, 전입 확정도 좀 빠르시고, 그 다음에, 설정 일자보다도 뚜루룩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빠르죠?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선순위 전입자는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분 요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재산 명시를 봅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방이동의 201호에 1억에 팔렸는데, 3억 5천짜리 세입자가 배분 요구를 했다. 그죠? 돈다락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근로복지공단. 자, 요거는 세입자보다 빠르죠? 아까 소임, 소임 당국이가, 소임 당국. 그게 임에 들어가니까 빠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청. 이것도 빠르겠죠? 구청도, 예, 빠릅니다. 구청도 해당 송파구니까 빠르고. 근데 1,000만원인지, 이거는 알 수는 없는데, 우리 보수적으로, 전액을, 선순위를 봅니다. 그럼 두 개 한 1,200, 300 선순위고. 국민건강은 요 세입자가 2018년도인데 2017년 했기 때문에 요것도 빠르다 봅니다. 아시겠어요? 국민건강.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세무서. 세무서는 이게 빠르다죠. 2017년도네. 그럼 빠르죠, 이게? 2017년도는 이제 이것도 빠르네. 전부 다 빠르네,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놔두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빠른 거는 1억 6천. 세무서 1억 6천. 그죠? 세무서 1억 6천. 송파 세무서 1억 6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3개. 그죠? 3개. 1억 6천하고 1,000 한 4,500, 1,500. 1억 6천에 1,500. 1억 7,500에 강제징수유 500. 1억 8천 정도가 막 빠르다 봅니다. 빠르다. 그러면은 내가 1억에 낙찰받으면은 아예 세입자 못 받아가죠. 그러면 결국 1억 100 주고 사고 세입자 거 3억 5천을 안아야 되고, 3억 얼마고? 3억 5천이네. 그럼 결국 얼마인 거라 뭐? 4억 5천이다. 그럼 4억 5천이면은 지금 감정이 4억 400 되는데 4억 좀 세죠? 그래서 이거는 낙찰을 좀 그렇게 잘 받은 건 아니다. 그죠? 이렇게 봅니다. 팽수도 크지 않죠? 그죠? 팽수는 뭐 15명 내네. 그런 대로. 이 시세가 오를 때 산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이런 거는 1,000만 원 사면 됩니다. 1,000만 원에. 그죠? 1,000만 원 사야, 3억 6천. 거기 적당합니다. 그래서 세게 샀다. 결론적으로 한 돈 1,000만 원 사야 너무 세게 샀다고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20번. 자,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존경하는 원장님, 제가 공매를 낙찰 받았는데 배분 관계가 공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달라고 미납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좋은 방안이 있는가? 이야기입니다. 미납에 되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뒷페이지를 보면요. 한번 보세요. 뒷페이지를 보면은 자, 뒷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이 막 몇 분 됐죠, 지금. 그죠? 뭐, 세 번이나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낙찰이 2020년도에 낙찰되고, 2021년 3월도 낙찰되고, 또 6월도 낙찰되고, 세 번이나 막 미납이 되고 난리입니다. 지금 이 송파구 요금입니다. 2억 8,400인데 왜 그러냐? 자, 배분을 보니까, 이거 쭉, 이렇게 보니까 세입자는 2억 2천이 여기 있는데, 선순위로 보입니다. 선순위. 날짜상으로는 선순위고, 그 다음에 압류 일자도, 이 날짜가 언제죠? 2019년도니까, 압류는 별 문제가 없네. 2002년도니까. 이 문제가 없죠? 이거는. 1억 3,300.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강남세무서, 고양세무서 한번 보세요. 강남세무서, 고양세무서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이것도 문제 없네. 그럼 뭐가 문제고?
아, 잠깐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날짜가 지금 어쩌죠? 2020년, 2000년이네. 이 빵빵빵빵, 이 동그라미 3개네. 그럼 뭐 세입자는 2019년도니까 이 빠르죠? 그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미납이 생긴다.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소임 당국이 문제가 없는데, 이 생각과는 이 조세 채권 2000년도에 부터 근데 국민건강이 2000년도부터 이게 좀 그렇다요. 자 그래가지고 1억 19년도 전이가 세입자가 19년도 어? 19년도 전 19년도 아까 넣네. 잠깐만요. 그럼 뭐가 틀리노? 빠르네. 2019년 자, 세입자가 2019년도, 2000년도고. 그죠? 그러니까 2000년도고, 2019년도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1억 3,300이 사달라는 겁니다. 이게. 소임 당국 플러스 이렇게 이상한 게 오는 거예요. 법정일이 빠르게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세 분씩이나,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낙찰하고 미납하고 넣은 거, 요게 10%죠, 10%? 10% 2,200만 원대도 뛰는 겁니다, 이게. 뛰다. 참, 안타까운 일이 막 자꾸 벌어집니다, 이게. 아까 누가 그랬노? 이게 200이라죠. 나 처음에. 세입자는 20199고, 2 빵빵빵이고, 이게 빠르다. 납부기한이. 법정기일 납부기한이 빠르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21번. 전입세대에 안 나오는 외국인들,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그죠? 제가 그러죠. 전입세대 아무리 없어도 문을 두드려 봐라. 후아유, 니하오마, 있죠? 굿모닝, 사고 이 사람은 이제 시거든. 자, 시세 2억 3천인데, 2분의 1이 경면 옵니다. 2분의 1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한번 봅니다, 이게. 이 재미난 사건인데 한번 봅니다. 저한테 중국 사람 전화 왔어요. 진 땅에 장화 하시는 분이 내한테 전화 왔어요. 하여튼 유튜브 입이 강합니다. 그죠? 우쭐짤 오는 거 보면은, 자, 여기에 중국, 진 땅에 짱합니다. 중국 사람인데. 자, 이게 이제 1억 1,800이 막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여기 보면은 이 지분입니다. 지분. 지분이 재산 명체가 또 도망갔네. 없네. 자, 하여튼 지분입니다. 지분인데, 여기 보면 인계시요. 본건은 권리 신고하지 않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등록을 줘라. 이 사람은 종기를 지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가 봐. 이제 재산 명세는 없네요. 없는데 내 교재에 들어가 있나? 재산 명세가 하여튼 저 보세요. 우만 이동 주민센터는 해당 사항 없다. 열람을 이친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렇게 이제 전입을 조사를 하니까 없더래요. 없대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서류를 보내왔는데, 나 오피스텔 전세약서 있거든요. 102동 606호에 해가지고, 국내 거소 일자가 이게, 102동 106호. 국내 거소 사실 증명사항이 있어요. 자기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동사무소는 없는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있는 국내 거소 사실이면 뭐 구청에서 뛸 수 있는가 봐요, 이제는요. 뛸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대요. 그럼 신고를 했으니까 좀 알 수가 있지. 신고 안 하면 뭐 됩니까?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들 두드려 본 게는 아무도 없더라. 그럼 갚인다 아닙니까, 그냥. 없구나. 그럼 적당히 봤는데 여기는 얼마짜리 있어? 이 친구 물어보니까 1억 6,500인가? 하여튼 뭐 여기 있네. 1억 6,500짜리 대학년 사람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시 오피스텔 하고 그냥 덜렁 놓지 마시고, 자, 그 사람들은 주로 뭐 이런 거 가 있고요. 국내 거소 신고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어보고 좀 더 따져야 될 필요가 있다. 세대가 없다 해서.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도 이 사람이 연락을 안 했으면은 아마 그냥 모르고 낙찰받고 장문 다 치랐을 겁니다. 치라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1억 1,500원 내놔라고 하면 이제 좀 그렇죠? 자, 2분의 1이 공면 없어요. 2분의 1 깨끗하고. 근데 이제 나는 체납 마이너스 낙찰 받았어. 그러니까 1억 1,500 선순위 있었어요. 그럼 반만 내면 될까? 1억 1,500만 내면 될까? 그건 저 사람 마음입니다. 다 내놔. 그럼 다 내놔야 됩니다. 그죠? 나 둘이서 전세 계약해갖고, 전세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다 물고, 나머지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권 별개로 하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니든 나든 자우장 1억 1,500 내놔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2번. 하여튼, 외국인 조심하자. 대입변제. 대입변제입니다. 대입변제도 이게 이제 가끔 생깁니다. 12에 2769 있죠. 2769. 대입변제가 뭡니까? 대신 갚았다. 대신 갚았다. 후순위 임차인인데, 나 대신 갚고, 선순위로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 그럽니다. 자, 우리 고현의 아파트입니다. 고현의 아파트가 전용이 18평이고 1억 1,100에 1억 4,500인데 아버지가 배 씨한테 8천을 줬어요. 8천을 주고 전세 돈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죠? 보냈는데 그 당시에 2009년 3월 30일에 이 전세를 들어갈 때, 그죠? 들어갈 때 우리 은행에 2,300 설정이 있고, 이게 1번이고요. 있고, 18일 뒤에 전입이 들어갔습니다. 이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김 씨가 이제 설정을 또 이렇게 이러는 관계입니다. 그럼 순서는 우리 은행이 1등, 세입자 8천이 2등, 그 다음에 건재당 한 사람이 3등, 이게 맞는데, 예상 배당표를 보면, 아까 했죠? 우리가 후순위 은행보다도 늦으면은 뭐가 세 가지 필수요? 전, 확, 밴데, 전입만 해놨다. 이건 이제 문제다, 이죠? 문제. 확제를 안 받았다. 이것도 문제지만은, 배당료 했는데, 하여튼 좌우장 세 개가 풀 차야 돼.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배가 없으니까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배당이 지금 안 됩니다. 그죠? 배당이 이 8천만 원이 배당이 안 됩니다. 자, 전화 왔어요. 형님아, 누나야, 나 마저 오다가 거제에서 오다가 창원 오다가 마창대교 뛰네 죽어뜯기다. 아버지가 전세 돈 8천을 못 지키니까 와이프도 이상한 서류를 들고 와서 신혼부부 아직 아웃 안 났지만은 도랑 찍으라 하고 내 님이 고치 살겠노? 시아버지가 8천만 원 전세 들고 그것도 못 지키는데 당신 믿고 못 살겠다. 그리고 막 언니야 오빠야 죽겠다. 그럼 여러분이 알았다 죽어라 이러면 됩니까? 잠깐만 비법을 찾아보자. 우잠됩니까 여러분들? 우잠됩니까 그럴 때는? 응? 우잠돼? 자, 요거를 갚아버리면 됩니다. 갚아버리면은 1등 되죠? 이게 아까 1등이었는데, 1등을 갚아버리면은, 요 2등이 1등. 그러면 대항력이 없으면 아니고 있어. 그럼 8천만 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은행 가서 1,500만 하고 연체이자 200만 하고 1,700 갖고 8천을 살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지는 살았는데, 낙찰자가 그러면 잔금을 치라면 될까? 그것도 골치 아프죠? 생각돈 8천이 또 무슨 생기잖아요 지금. 임차인은 후순위 선수를 바뀌었는데 낙찰자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그럴 때 낙찰자가 자 여러분 낙찰 받고 잔금 치를 때 등기 보던 건 띠본다 안 띠본다? 에이 띠보기는 거의 띠봐. 일반 매매는 다 띠봅니다. 일반 매매는 거의 99% 띠봅니다. 혹시나 이 가압류 들어왔지 압류 들어왔지 그거 띠봅니다. 경매는 아이고 믿고 대령 장갑 치랍니다. 틀림없이. 근데 등기부를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마수 돼 있어. 이게 이제 우리은행 그런 설정이 이게 마수가 됐더라. 생각보다는 여기하고 다른 얼굴에 보니까 여기 있는 우리은행의 이 설정이 이게 이제 빨간 글씨로 막 꺼놨다. 그래갖고 막 어제 아래 날짜로 여기 뭐 마수됐다고 떠서 그럼 그때는 연구해야 되겠죠. 주기 뭐 때문에 묻노? 연구해갖고 이제 해보니까 이제 낙찰자가 난리 났어. 야 8천만. 그러면은 낙찰자는 법원에다가
예, 법원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네. 어이, 돈 내놔, 10%. 나, 막, 잔금 못 치른다 해야 되겠죠. 그때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매각일 이후에 할 때는 매각 불허가 신청하면 되는 거고, 매각 허가되고 잔금 넣기 시작하면은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 이해가시죠? 뭐, 이런 걸 해서 자기 방어를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잔금 넣으면 뭐 됩니까? 넣고 나면은, 뭐, 두 개는 일이 된다고 해놨는데, 지난번에 수원시 하나, 인천에서 일이 걸렸는데, 넣고 나서는 안 되더라고, 잘. 말은 뭐, 잔금 넣고 배당기일 전이면은 계약 해지하고, 뭐, 납부한 대금을 반환해둬라 하면 경매진 해놨는데, 안 받으더라고. 판사가, 나 못해? 이러니까, 1년, 2년 끊고, 와, 안 해주나? 그거, 맨날 변호사 선임해도, 이게 안 되더라. 잔금을 넣기 전에는, 자, 결론적으로, 낙찰받고 세입자가 있을 때는 후순위든 선순위든 등기부 등본을 꼭 띄고 온다. 그죠? 토지 같은 건 뺄 필요 없어요. 없는데, 하여튼 사람이 산다 그러면 그거는 자꾸 요술 뿌리거든. 그러니까 후순위든 선순위든 있을 때는 등기부를 띄보고 잔금을 치른다. 자, 됐죠?